30이 됐을 때도 여전히 20살 때 하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천상 문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가 아마 민음사가 아닐까. 5년차 마케터 최은영이라고 합니다. 마케팅, 홍보, 영업, 유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년차 편집자 박혜진이라고 하고요. 주로 세계문학 전집이랑 외국문학 단행본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편집자라고 말을 하면 주변에서 근데 그게 무슨 직업이야?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방송국의 PD 같은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출판사라는 이제 기본 방송국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 있고 여러 작가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소개를 해주시면 계약을 해서 저희가 판권을 삽니다. 편집자들이 이렇게 교정을 하고 또 번역가분들이 번역을 해주시고 책을 만드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케팅부에서는 어느 서점에 얼마만큼 책을 내보낼지 어떤 방법으로 독자들한테 홍보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사은품을 기획한다거나 저자 행사 준비를 한다거나 이 전반의 과정을 다 거친 다음에 그분들이 이제 그 책을 읽는 것까지가 출판사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제 문체가 결정이 되고 편집을 해서 저희가 이 책을 언제쯤 출간하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선 후에 시대적인 감각 그리고 대중들의 선호를 반영을 해서 표지를 만들기 시작을 하지만 굉장히 특징적인 작가, 뭐 예를 들면 무라카미 하루키다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책을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이제 디자이너 분들이 구상을 하시기 시작해요. 확실히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표지를 만약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책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다면 그게 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세상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다른 표정을 짓게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너무 갑자기 막 비유를 사용해서. 후보도 받고 기획도 하는 편인 것 같은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을 내고 싶다 아이디어나 혹은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필진들을 이제 섭외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투고라는 그런 정말 뭐 옛날에 무슨 데모 테이프 이렇게 방송국에 보내주시듯이 지금도 출판계는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이메일이나 심지어 우편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렇게 계약을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가끔 계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이 있죠. 본인의 자식 같은 글이잖아요. 도대체 우편으로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갖고 오셔서 전달해 주시고 혹시라도 이렇게 반려를 당하면 다시 가지고 가시고 프로듀스 101 같이 굉장히 이제 대스타가 탄생할 수 있지만 확률이 되게 작다. 최근에는 조금 이제 SNS에서 유명하신 분들이라던가 입소문이 많이 난 분들 그리면은 한 번 더 찾게 되고 읽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혜진 편집자님은 해외문학 담당이셔가지고 그렇긴 한데 한국문학팀은 훨씬 더 자기들이 서칭을 직접 해가지고 컨택을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매절 계약이 있고 인세 계약이 있는데요. 인세 계약은 그 정가에 몇 프로를 저자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계약이에요.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이제 저자분께 많이 돌아가는 시스템. 그리고 이제 매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원고지 매당 얼마 해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저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최소한 얼마 정도는 받을 수 있다라는 보장을 드릴 수 있게 되지만 혹은 정말 대박이 터졌을 때 조금 아쉬울 수 있는 계약 시스템. 불가능하진 않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편집이라는 게 분야에 대한 어떤 전문성, 숙련도가 중요한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선뜻 이동을 하려고 안 하는 것 같아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셔도 되고. 사실 되게 의외로 저희는 전화를 진짜 많이 받아요. 아쉬운 점이라던가 혹은 제대로 체크된 게 맞느냐 이런 이렇게 질문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SNS로 보는 거는 글로 보는 거다 보니까 이분의 어떤 화가 난 정도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못 느끼는데 이제 저희가 육성으로 들으면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대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책이 너무 정사각형이라서 손에 잡고 보시기가 불편하다고 뭐 저희가 무조건 수긍이 가는 것도 있고 때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되게 소중한 독자분이죠. 일단 민음사는 오래갈 책을 만드는 것 같아요. 가치 출판이라고 해서 이 책이 많이 팔리지 않더라도 정말 이제 한국에 꼭 있어야 하는 책이다라고 해서 내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이 책을 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 주로 내는 것 같고요. 민음사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82년생 김정이 나왔거든요. 이 책 정말 너무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필요한 내용이고 시의성이 너무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케터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따지고 나서 더 매력적인 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에 따라 다른데 많이 찍는 책도 있고 적게 찍는 책들도 있어요. 보통은 나온 지 몇 개월 이내에 단시간 내에 책을 증세를 하면은
담당 편집자에게 축하드린다고. 성공했다고 하죠. 축하드린다. 네. 저희가 막 영화 같은 거 대박 터질 때 보면 천만 영화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맞아.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고 책에서 한 정말로 100만 부를 찍었다고 하면 영화에서는 진짜 1,500만 정도의 그런 파급력을 중간작과 그 파리스 부츠 네, 그게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 소설 100만 부 영화로 치면 1,500만이 든 거나 10년 다른 만에 처음 네.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그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직접 보지 못했다. 유니콘 같은 거 팀장님이 유니콘이라고. 일단 꽤 빈번한 것 같아요. 편집자로 계시다가 번역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편집부에도 시인분과 또 문학평론가 분이 계시거든요. 어떤 직업이 먼저다라고 할 수 없게 이렇게 함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은 지금 생각나는 거는 이제 곧 론칭할 미는 북클럽 북이 힘을 내서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미는 북클럽 북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천상받겠다. 방탄소년단 분들이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윙스라는 앨범을 내신 적이 있었어요. 뮤직비디오를 데미안 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런 블로그 글을 연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미 팬분들이 되게 민음사를 블로그를 많이 접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대중문화와도 또 접점을 이룰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감동? 굿즈나 이벤트, 행사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이 정말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책을 읽는 게 이만큼 소중한 기회인 거고 나는 그 시간을 더 빛내줄 수 있는 기회를 줬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천상 문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 요즘 막 문송합니다라는 말 너무 유명할 정도로 상경 계열로 하나 복수 전공이라도 하지 않으면 어디 원서도 넣기 힘들다 뭐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중국어랑 독일어라는 정말 패기 있게 이렇게 언어 2개만 하고 졸업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저를 되게 가성비 있게 여겨주시고 요즘 이제 뭐 대학 동기들이라던가 친구들 만나면 학생 때 막 이렇게 열에 들떠서 이야기하던 가치들하고는 이제 굉장히 멀어져서 이제 그들도 꿋꿋이 사회인으로서의 길을 가고 있는데 물론 회사, 회의 다 똑같긴 하지만 나오는 얘기들이 뭐 의미와 가치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음사에서 일한다는 거는 이제 올해 제가 30이 됐는데 30이 됐을 때도 여전히 20살 때 하던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더 잘하면 잘할수록 인정받는 그런 회사라는 거. 저한테 민음사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